송호입니다. 송호. 1430년에 광주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가 목이요, 목은 목사가 있는데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여기 능주도 목이 생겼어요. 인조의 어머니가 능성구씨를 나서 능주를 목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목이 아니게 그 당시에 목은 어디 갔냐? 나주목이 있죠. 나주하고 광주가 있는데 요새 말하면 광역시예요. 광역시. 이 광역시가 1430년에 그냥 무진군으로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그 광역시가 지금 현재 광주 광역시가 무엇으로 바꿔졌냐면 굴의 군으로 바꿔졌다 이런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광주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노흥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기생첩이 하나 있는데 그때 거기 광주 목사로 있는 신보안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목사하고 노흥준 그 기생첩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간통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흥준이가 가서 그 신보안이라는 그 목사를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지금 일반 시민이 딱 자기하고 좋아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하고 둘이 사랑을 해버리니까 가서 요새 시장을 갔다가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버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 평민이 그 높은 관리를 이렇게 구타를 한다면 이것은 강상윤리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 광주는 안 되겠다. 이 광주 목으로 쓴 것을 무진군으로 탁 맞춰줘. 그러니까 광주에는 난리가 났죠. 이럴 수 그래가지고 노홍준은 살지도 못하고 집이고 뭐고 다 망가뜨리고 시민들이 가가지고 이게 이놈 자식 너 때문에 지금 광주가 지금 행패없는 하나의 군으로 내려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1430년에 그랬는데 여기 이제 광주 시민들 그 당시 시민들은 몽인이라고 해야죠. 어떻든 간에 지금 시대로 말하면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라도 다시 광주 목으로 올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광산이시의 이선재 선생이에요. 그분의 호가 필문입니다. 필문.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문대로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딘지 모르죠? 네. 그것도 일단 들어만 봤다 해도 그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 남강주 여기 있는 데서부터 교육대학까지 큰 도로가 필문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강주 살아도 필문 이선재 선생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필문 선생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1451년, 그러니까 21년 만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무엇으로 바꿔지냐면 광주 목으로 바꿔집니다. 이 일을 주도한 분이 바로 필문 이선재 선생이에요. 필문 그러면 이 필자가 좀 복잡해요. 이선재 선생이요. 이분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은 광주가 지금까지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 후손들이 여가 계시는 거예요. 이분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이때 광주 시민들은 너무나 좋아. 그래서 너무나 좋으니까 이자가 뭐냐면 다 함자입니다. 다 어떠겠어요? 기쁘겠죠. 그래서 다 기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함이, 그 다음에 서로 또 이게 되니까 경사가 나요. 경사가 나. 그래서 이것을 뭐라 했냐면 함희 삼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함이 삼경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에서 희자하고 경자를 따서 누각을 하나 만드는데 그 누각이 희경루예요. 희경루. 이제 누각 이름 좀 따라 하도록. 근데 이제 이 누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약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방회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방회. 이 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방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 보는 것을 방이라고 해요.
과거에 떨어지면 뭐예요? 낙방이요. 낙방. 이 방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5명이 모여서 그 놀이하는 장면이 그린 것이 이게 방해도라고 그래요. 방해도. 야, 그림도 짱입니까? 이렇게 방해도라는데 그 당시에 그리는 이 방해도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딱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 방해도에 나온 사람들이 5명을 보면 그 당시 다 합격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자기 자리에 온 사람들인데 그때 전라도 관찰사 강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강가령. 우리 집안도 괜찮아죠? 다른 사람은 냅두도 이 사람은 이름만 씁니다. 이자가 섬자고 섬이 이렇게 써요. 나릴 밑에 나가 짐자. 혹시 이자 잘 모르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최초의 과거 중국의 쌍기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과거를 치렀다 이런 말 들었죠? 국사시간에 많이 했는데 그때 최초로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섬이라는 사람이 합격했어요. 최초 한 명 과거 봐가지고 이때 섬이 나왔어. 근데 이 섬은 또 어디에 쓰냐면은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는 이 나라하고 무역을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나라가 이름이 뭐냐면 섬입니다. 섬. 그래서 우리나라는 섬나라하고 이렇게 또 무역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섬자가 그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시암이라고 나와요. 시암. 혹시 시암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서안은 시안이고 거기 가면 시암 그래요. 시암이 어디냐면은 태국이 시암이에요. 여러분 태국 가보면 시암 그러면 그 왕과 나라는 그 영화 나오죠. 그 당시만 해도 시암이란 말이 나와요. 그 이제 섬나라입니다. 섬. 태국이 이자를 써요. 이런 글자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희경루를 짓고 방해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강주 목사 최웅룡도 있고 그 다음에 승문원 부정사 임복 그 다음에 어모 장군 유국공 그 다음에 나간 그 현감 남효용 요 5사람이 모여서 그 그림을 술 마시고 이렇게 잔치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누구요? 필문 이 선생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이제 잘 만들었는데 함이 이 상경이 있는데 이런 글자도 하나 있어요. 희자하고 경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자가 뭡니까? 쌍 이거 중 희 경 혹시 이제 쌍중희경이란 말도 있어요. 요거는 두 번 쌍으로 겹치기 희경이 겹쳤다. 여기 어디가 있냐면 여기는 또 희경이라고 안 쓰고 여자하고 여자를 씁니다. 뭐가 써요? 중경이에요. 지금 중국에 중경이라는 도시 있어요. 인구 3,500만.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중경이라는데 송나라 시대 조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태자가 안 되어나서 그때는 그 밑에 그냥 군으로 예를 들어서 있었는데 왕으로 올라갑니다. 왕으로 올라가지고 황제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황제로 가. 이게 2번 경사가 나타나게 해서 쌍중희경 해가지고 중경입니다. 희경이란 말이 우리도 있고 강주도 있고 중경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필문 선생이 그 형조나 뭐 호조 그다음에 병조 이런데 참의를 했는데 이 참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같으면 국장급을 했어요. 국장급을 두루두루 하고 강원도 관찰사도 하고 또 호조 참판 등 하고 북경에 다녀오는 또 사신으로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강주 향약을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강주 향약. 그러니까 강주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죠.
그 저 강원도 간차산을 갈 때 어디를 거쳐서 갔냐면은 이분 가는 코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원주를 거쳐서 그다음에 춘천을 간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양에서 원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누구도 이렇게 따라갔냐면 정철 선생도 이렇게 따라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철 선생 이제 원주를 가서 춘천으로 갔는데 원주 가서는 그 청음정이라는 정자 객사가 되는데 여기서 시를 한 수 잘 지었고 또 춘천에 가서도 기우제를 지내면서 춘일 소양강 행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정철도 그 관동별곡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섬강이 어둠에요 티악이 여기로다 이런 말이에요. 원주에 가면은 그 흐르는 강의 이름이 섬강이에요. 이게 섬강이 어둠에요. 티악이라는 것은 원주를 나타내는 산이 치악산입니다. 티악이 여기로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다 거고 가니까 같은 글을 이렇게 따라서 짓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독창적으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걸 또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소양강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이게 이 소양강이 흐르는 이 강물이 어디로 든다. 그 한양으로 간다. 그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또 잘 지은 것이 사마광에 대해서 사마광은 요 송나라 시대에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어렸을 때도 아주 영리했어요. 저 김치 담을 때 그 그릇 있죠, 질그릇.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라고 그래요. 큰 거. 큰 것이 항아리요, 독이요. 독입니다. 독. 큰 것은 독이고 조그만 건 항아리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섯으로 항아리 가지고 그냥 항아리 해.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시를 지었더라고. 이분이 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장은 뭔지 압니까? 격이죠. 시의 격자. 그 다음에 이건 이거예요. 옹이죠. 이게 도공자예요. 도공자. 그 항아리를 깨트려버리는 그림을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 중에서 독옹도가 있는데, 독옹도가 있는데, 이 사마강이 어렸을 때, 몇 살 먹었을 때냐면, 6살 먹었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동네에 도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빈 항아리가 있으면 무엇을 담아놔요? 물. 그렇죠. 물을 가득 담아놨어. 가득 담았는데, 친구 한 놈이 올라가다가 펑! 일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애들은 무섭다고 전부 도망을 가요. 도망간 뒤 이 사마강이가 올맹이를 들고 딱 끼우는 쫙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강이가 어렸을 때부터 야, 저는 엄청 총명하다. 이런 말을 듣죠. 그 총명함에 나타낸 시를 필문 이선대 선생님이 지었어요. 이분은 사마강을 굽하고 누가 심파냐면은 왕안석이라는 분이 심파죠. 왕안석도요 대단한 분이요. 방송 8대가에 들어간 인물이고 감서성 무주 타생입니다. 이게 무주에 가니까 무주의 가장 큰 인물은 왕안석과 증공이라는 분이 두 분이 있고 내가 사마강의 고향도 가봤어요. 사마강의 고향은 어디냐면은 그 산서성입니다. 산서성. 조금 있으면 내가 다른 이야기할 때 한마디 하던데 그 산서성 운성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는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거기가 고향이고 아버지 고향이 태어난 데는 우리 광주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광주. 이때 광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뭐만 있냐면 지금 현재 주 광산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광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이선재 선생도 어디요? 지금은 저 대천 그쪽이니까 광주에 옛날에는 광산 태어났어. 그게 그래서 내가 사마강을 왜 좋아했을까? 이선재 선생이 그래서 이분이 광주 광산에서 태어났어. 나도 광주 광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옛날에 3대 시인 하면은 정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윤선도, 그다음에 박일로라는 분이 있죠. 박일로가 이제 경상도 분인데 우리 가사문학이 이게 잘 이 지역에서 발달되죠. 어떠냐면 정극인의 상충곡을 시작해가지고 송순의 면왕정과 정철의 성산별곡을 거쳐서 관동별곡, 삼위인곡, 숙미인곡으로 이렇게 한참 하다가 들어간 것이 박일로의 노계가라든가 선산탄 이런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박일로가 또 하나 그 시조 하나 지은 것이 있어요. 단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리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이런 시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일찍 익은 이 홍시감을 보고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갖다가 어머니를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못 드린다는 그런 시조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하고 관계되냐 하면은 육적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육적인데 누구를 만나냐면 원술 많이 잘 알죠. 삼국지에 나오는 원술. 육적이 7살 먹었대요. 아주 젊이 어리지만 영리하다는 말을 듣고 원술이 한번 불렀어요. 한번 만나보자. 육적이 이제 갑니다. 육적이 딱 들어가니까 귤을 먹으라고 귤을 이렇게 몇 개 주고 잠깐 갔다 오니까 귤이 싹 없어졌어. 여놈이 벌써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놔뒀는데 이제 간다고 인사하는데 여놈이 그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안 보일 때 진짜 꼴말다 집어넣었는데 간다고 인사하려니까 밑으로 쏙 빠져본 거예요. 쏙 빠져본 게 언제 거기다 넣냐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나 혼자 못 먹겠다고 어머니를 갖다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이 품 안에다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술이 보고 육적 이름 정말 훌륭한 놈이구나. 그래서 좀 더 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이제 누구요? 박일로는 바로 부모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풍수지탄이라고 그러죠. 풍수지탄. 풍수지탄이란 말은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되라 이런 말.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를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찌 부모가 기다리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그 풍수지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잘해야 한 것이 좋아요. 나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96인데 항상 가만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를 가끔 잘해요.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더 정신이 맑아져. 이번에 지난 일요일날 가서 우리 어머니가 말을 걸면은 또 무엇을 할 거라는 대비를 해요. 물어보면은 전번에 가니까 항상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는 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너 누구냐? 이걸. 그 다음에 어디 사냐? 그러면 장가 갔냐? 갔다가 뭐 얘기가 누구냐? 이제 이 물어보는 순서예요. 이번에 딱 가서 내가 거꾸로 대답을 해야지 하고 이제 딱 물어보고 너 누구냐? 나 큰아들이요. 그래, 네가 큰아들이냐? 예? 너 지금 어디서 사냐? 그래서 광주서 살아요. 근데 장가 갔냐? 그래서 안 갔어요. 이번에 이제 어머니가 깎아버려. 이제 이 생각 방향이 이제 좋다고 내 아들이 장가도 안 가서 못 듣고 너 고추 있냐?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예, 있는데 집에다 놔뒀어요. 뭘 그걸 집에다 놔둔다냐?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 딱 뛰었다가 지금 귀찮을게 그냥 이렇게 왔어. 그 이제 고민이 말이야. 그걸 뛸 수가 없는데 우리 그 뛸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고민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만 또 자시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방삼김씨죠. 이제 방삼김씨 좋아야 돼요. 방삼김씨인데 바로 정철 선생을 가장 훌륭하게 한 분이 바로 이 김만중 선생.
그분이 지은 책은 구몽이라는 책 지었죠. 구몽. 얼마 전 우리 그 꿈이라는 이광수의 꿈이라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우리나라의 글을 가장 잘 지은 분은 정철 송강 정철 선생인데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가장 뛰어나다. 그 중에서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 가장 더 뛰어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모르는 한문투의 글보다는 이렇게 순수한 우리 글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것을 뭐라 하냐면 좌해 진문장이라 그런 말. 그 당시 좌해라는 것을 또 우리 한국을 좌해라고도 써요. 좌해 진문장이다. 중국에는 3대 누각이 있어요. 3대 누각. 3대 누각이 있는데 이게 악양루가 있어요. 악양루. 그 다음에 이제 무한에 가면은 황학루가 있어요. 황학루. 황학루가 있고 또 남창에 가면은 등왕각이 있어요. 등왕각. 이게 이제 3대 누각이고 그 외에는 관장루도 있고 복례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주 한 거. 그런데 이런 누각을 지을 때는 중국을 어떻게 짓냐? 처음에는 1.5층이에요. 1.5층. 그 다음에는 2층. 그 다음에는 3층. 그 다음에 4층, 5층. 그러다가 몇 층으로 올라가면 6층으로 올라가요. 지금 황학루하고 등왕각은 지금 6층으로 되어 있고 악양루는 지금 이게 그 건물이 좀 못 올라가요. 사람들이 곧 쓰러질 것 같기 때문에. 악양루가 새로 지어버렸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지으면 옛날에 있는 꼭 그대로 지은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세상이 바꿔지면 건물도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경정, 성산별고 시경정 말은 많이 듣죠. 이제 뭐 성산별곡 그런 게.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보니까 부산에서 왔어. 부산에서 온 사람이 싹 올라가지고 쓱 5분 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관광을 해. 요새는 뭔 건물을 만들어도 볼 것이 많아야 되는데 딱 그것만 있으니까 요렇게 한 바퀴 돌고 5분 보고 다 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중국 형태와 같이 이렇게 높이 지어야 됩니다. 왕발이 지은 등왕각 시가 유명하고 여기는 최호가 지은 황학루 시가 엄청 좋고 여기는 두보가 지은 악양루라는 시가 좋습니다. 여기서 악양루를 간 분은 누가 있나? 우리 고은석 회장하고 한번 갔습니다. 내가 악양루를 한번 아주 갔는데 그 악양시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명 이렇게 갔는데 그때 아마 우리 고은석 회장도 해서 그 방 좋은 놈 하나씩 줬죠. 좋은 놈 하나씩 주고 잘 먹고 내가 또 양이 큰 데다가 잘 먹고 거기에 이 악양루는 어디가 있냐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동정호가 있고 그 동정호수에 또 호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가 동정호수입니다. 이 동정호수에서 둥둥 떠 있는 악양루에서 그 동정호를 바라보면은 아주 그 기가 막힌데 그때 그 관람을 한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왔어요. 그게 거기를 그 현장을 못 들어가는 게 전봇대에 올라가서 본 사람 또 그냥 나무 위에서 볼라 우리 30명은 좋게 가고 갔는데 내가 그때 플래카드를 뭐라고 써가지고 왔냐면 대한민국 호남인이 중국 호남에 오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호남섬이야. 호남섬이 대한민국 호남 사람이 중국 호남섬에 오다 이렇게. 그때 마침 우리 또 시의 의장 하신 분이 또 같이 가서 제일 앞에 잡으시오. 제일 앞에 잡고 100만 명이 있는 데를 이렇게 그 플래카드를 30명이 쫙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100만 명 박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할 때 그 갔다 온 분이 꼭 있어야 그 말을 해.
없으면 내가 거짓말을 좀 어쩌. 다행히 고은석 회장이 지금 같이 가서 했는데 그 시를 하나 들어봐야 됩니다. 성문 동정수라고 했어요. 성문 동정수요 금산 악양루라 이름. 근데 이 두보가 이 등악양루라는 이 시를 지어요. 등악양루라는. 근데 이제 어째서 여기를 지냐면은 6살 때 서당에서 공부를 배우는데 무엇을 배웠냐면은 두보가 6살 때 공부를 하는데 야, 저 호남성 악양이라는 데를 가면은 동정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악양루는 엄청나게 아름답다. 그래서 악양루에서 동정호를 바라보는 이것이야말로 중국 사람들에는 전부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이 두보가 어째서 여기를 가냐면은 알록산에 나이가 있어가지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60살. 폐병 걸려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다 죽어요, 두보가. 그래, 두보가 왜 유명하냐면 시 잘 짓는 것은 시 잘 짓는 것이고 폐병 걸려가지고 먹을 것 없어도 그 시를 정확하니 200보다도 정확하니 집니다. 그 중국에는 시법이 어려워요. 그걸 지으면서 나중에 배고파서 썩은 물고기 주워 먹다가 죽어요. 불과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 죽기 전에 이 시를 지어요. 뭐라고 짓냐면 성문 동정수요. 석이라는 것은 옛 석자예요. 옛날부터 들었다. 동정수라는 것은 옛날부터 동정호수의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는데 금상 악양루라 오늘에야 비로소 악양루에 오르는구나. 자기가 6살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 악양루에 올라가서 동정호수를 바라보는 것이 꿈이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꿈이었어? 54년간 꿈을 꿨는데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이걸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고 이때는 바로 언제예요? 내가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여기를 올라가니까 그 행복에 취해서 지은 힘. 5초. 자, 여기 보면 여기다 5초 동남탁이요 근군 이래하구라.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다. 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워낙 호수가 크니까 이 호수 자체가 뭐가 돼? 국경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쪽과 남쪽으로 갈라졌고 근곤 이랴부라 하늘과 땅은 낮과 밤에 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산 이게 호수에 낮과 밤에 밤낮으로 둥둥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말이냐면 이 엄청난 넓은 이 호수에 하늘에 비치는 것과 땅에 비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둥둥 떠 있고 이것이 낮에만 있냐 밤낮으로 둥둥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몸이 아파 죽은데 이런 시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런 시를 보면은 뭐냐면 이것은 과거, 이건 현재. 그 시 짓는 법이 이런데 과거, 현재죠. 옛날에 동정부를 들었더니 오늘에야 악양루를 오르는구나. 옛날 오나라가 초나라가 국경선을 이루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삼남한산이 여기에 둥둥 떠 있구나. 그래 여기는 그분이 지금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 중에도 무엇을 짓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딱 나타낸다. 그러고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한테 뜨는 거예요. 진붕 무 일자 로거 유고수다.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기 몸도 아프고 이게 쓸쓸함을 나타내죠. 곧 죽을 거니까. 불과 이 뒤로 이거 뭐냐면 친분부일자 친한 벗이 한 자의 글이 없어.
이게 서신 왕래 한 번도 못 오고 전쟁터에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니까 안 사람하고는 전혀 연락이 끊겨버리니까 로그 유고주라 늙어가네 외로운 배만 있다. 이 말은 그 큰 호수에 오직 배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 이 넓은 지역에 나 혼자 쓸쓸히 이렇게 지금 거지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는구나 이것이죠. 육마 관산북이요. 빙원 제사루라. 네, 이게 막 내 고향 땅 관산 북쪽에 계속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전쟁이 계속하고 있어. 근데 내가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전쟁이 내 고향 땅 북쪽에서 있으니 빙헌 체사주라. 빙헌을 의지한다, 기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건 난간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 기둥에 기대죠. 왜 기댈 수가 없냐?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 난간에 기대서 채는 눈물이고 사는 콧물이고 그래요. 사람이 슬피 울다 보면 눈물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기들 울 때 봐봐. 콧물까지 하면서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노라. 이런 시를 이렇게 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희경루를 지을 때 누가 이 기물을 지었냐? 이 글을 이렇게 썼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노안 출신. 노안 조선시대 유명한 신씨가 한 분 있어. 신씨. 노안 그가 금알리죠. 금알리 안 사람. 누가 여기 금알리 사람 있어요? 잘 알아요? 사진 않아도 단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단일이라는 사진 않았어? 금알리 터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 금알리에서 태어났어요. 이 신숙주 선생이. 사실은 신숙주 선생이 현산문하고 사륙신에만 안 들어갔지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은 대단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라냐면 당나라 시대에 당태종이 그 가장 유명한 신하가 하나 있어요. 그 신하 이름이 위징이에요. 위징. 여기 들어봤어요? 네. 위징. 충신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목 내놓고 죽어보면 돼요. 뭐라고 그냥 죽어보면 충신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양신은 나라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태종한테 항상 거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위징입니다. 위징. 그래서 조선시대 위징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비문을 기문을 누가 지어야 되겠느냐? 이선수 선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숙주 선생이 더 나이가 어리죠. 근데 신숙주 선생이 대단히 영리한 것을 보고 이 글은 신숙주 선생한테 맡겨갔다 해서 신숙주 선생이 그 기문을 씁니다. 이게 이제 낙성식이 되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인물들이 다 오죠. 다 와. 유명한 인물들이 하여튼 무지하게 오는데 누가 오냐면 우선 양녕대군 큰아들이 옵니다. 양녕대군 큰아들 이계. 그 다음에 이색 선생 유명하죠. 이색의 손자 이맹진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뒤 흔드는 인물들이 전부 강주 희경루에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데 근데 이제 그것만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선 선생도 훌륭한데 이제 그 다음 인물 또 있어요. 정철 선생이 1584년에 또 이리 옵니다. 귀향을 오죠. 원래 정철 선생이 왜 이리 왔냐면은 정철 선생의 아버지도 귀향을 이리 와서 이 따라오죠. 근데 그러기 전에 정철 선생의 큰아버지, 즉 큰아버지가 담양에 와서 훈장 노릇합니다. 서당을 세워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철 선생 할아버지 묘를 담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정철 아버지께서 이제 이 귀향을 오니까 귀향 갈 때 또
여가 이제 자기 그 정철이 그 당시에 16살 정도 먹었죠. 어디로 가냐면 그 성산 있는 데서 바로 시강정 있는 데서 바로 순천에 자기 형님 처갓집을 가기 위해서 그리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여기가 시경정, 여기가 시경정, 여기가 환벽당, 여기가 소세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한 동에 세 가지 명승지라 해서 일동삼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자리탄이 있고 여기가 용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소. 아주 용소, 소가 늪이죠. 조그만 연못인데 여기서 이제 김윤재 선생이 나주 목사를 했던 김윤재 선생이 여기서 이제 낮잠을 촥 자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쑥 올라와요. 그래서 뭔 일이고 딱 하니까 정철이 여기서 목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철이 얼굴이 좀 잘생겼어요. 딱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자기 외손녀를 바로 남편으로 이렇게 했죠. 자기 딸 사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과거 급제를 하고 그때 성산별곡을 바로 짓습니다. 이제 그 가사문학이 그 전라북도 태인에 가면은 정국인이 지은 상춘곡일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분이 바로 송순의 면왕정가, 면왕정 있죠. 제월봉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정철 선생이 배워서 성산별곡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갈자사를 가서 관동별곡을 짓고 1384년에 이제 또 귀향을 대사를 하고 그만두고 내려옵니다. 어디로 오냐면 중록정으로 와요. 중록정. 이 중록정인데 지금 이 중록정을 뭐로 바꿨냐면 송강정으로 바꿨어요. 송강정. 여기서 4년간 글을 짓습니다. 여기서 지은 것이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여기서 지어요. 그게 가장 우리말로 잘 되었다는 이 시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으로 올라가냐면 4년 후에 1588년에 우의정으로 올라갑니다. 우의정. 이제 이때부터 문제의 사건이 이제 하나가 벌어집니다. 1589년에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1589년에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정여립이 전주 사람인데 대단히 좀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게 너무 세게 나가면 항상 모함을 많이 받아요. 이분은 원래 기대승 선생한테도 공부를 배우고 율곡 이희 선생한테도 배웠고 율곡 이희 선생이 추천을 해서 사실은 벼슬자리에 올랐는데 그 당시에 서인과 동인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싫어해요. 이렇게 동인과 서인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많이 치네. 이게 이제 정철 선생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소세원 부분에 있는 이 분들은 거의가 서인에 가깝습니다. 그 나머지 나주의 인물 정계청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나주나시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그 나주 출신들이 상당히 그 동인에 또 가까워요. 그래서 나주 출신이면서도 서인에 가까운 분은 김천희 장군이에요. 김천희 장군 딸이 정철 선생 며느리로 정철 선생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안과 이쪽 집안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이제 황해도 관찰사 한준에 의해서 한준이 그 당시 이제 대동단이라는 대동계라는 것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황해도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아마 난리를 일으킬 것 같다. 이 한준이 선조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게 선조가 조금 마음이 넓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을 좀 족치해야겠구나 하다가 그때부터 1591년 5월까지 누가 문책을 하냐면 선조가 직접 문책을 합니다. 문책을 하고 정철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책을 합니다. 정철이 문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칼자루를 쥐었다. 이제 나한테 걸린 놈은 다 죽는다. 그때 유명한 인물이 하나가 죽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발급입니다. 이발, 이길, 뭐 원래 큰형은 이급이죠. 이급자를 써요. 이급.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직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발, 이급, 이발, 이길, 이 아버지는 이중호죠. 이중호. 근데 여기 앞에 보면 그 형님이 백호가 있고 여기 밑에는 숙호가 있습니다. 숙호. 근데 여기가 뭐가 빠졌겠어요?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예? 개호가 빠졌어요. 개호. 그럼 이 개호는 왜 이렇게 없냐면은 여러분들 이름을 지었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쓴 것이 백입니다. 두 번째가 중이고 세 번째가 숙이고 세 번째는 무조건 숙은 아니에요. 아들이 세 명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씁니다. 백중계를 쓰고 아들이 네 명을 쓸 때는 여기가 숙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백중숙계. 예를 들어 이 족보에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없다. 이럴 때는 자식을 못다가 일찍 돌아가실 때는 안 넣으면 돼요. 그래서 형제간이 네 명이 있구나. 그거 알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저 보면은 그 성삼문이 지은 시조를 보면은 백이숙제를 하나로라. 그 말 나오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줄여 죽을 진들 재미도 하나. 그 시조가 나오죠. 이제는 백이와 숙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발 선생의 어머니가 누구냐? 대단한 집안이에요. 해남 윤씨 윤구의 딸이에요. 윤구의 딸인데 그 윤선도의 할아버지 동생이 윤선도 아버지의 고모예요. 친고모예요. 이제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윤선도의 고모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아니고 윤선도의 이런 고모를 진고모로 하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그때 향교에서 했던가요? 향교에서 있죠. 향교에서 할 때 내가 그때 해남 윤씨 정치인회장 그 윤양현 회장이 오셔서 거의 맞은가 그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할머니 고모를 진고모라고 그래요. 우리 외갓집 다음에 아버지 외가를 우리가 뭔 외가라고 하죠? 진외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해남 윤씨 집안과 광산리 씨 집안이 보통 집안이었거든요. 어마어마. 그런데 이 이발이라는 분이 고향이 어디냐? 나는 이것에 대해 놀래본 거예요. 어찌 놀랬냐면 내가 태어난 데가 나주 삼포면이에요. 삼포면인데 워낙 나주 그 당시 구원할 때 우리가 제일 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데는 농사만 짓고 오기 때문에 사람 민물도 없고 그러니까 삼포 사람은 안 알아줘요. 하나도 안 알아줘. 내가 이제 가서 나주 우배 가서 어디요? 그러면 삼포입니다. 그럼 영산포요? 항상 말은 그 영산포냐고 그래. 항상 채요. 그것도 이제 어디가 가면 또 우리 바로 삼포면 옆에는 어디 모양이 또 있냐면 남평이 있어. 남평은 또 워낙 커.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깡패도 많고 그냥 시끌벅적해. 근데 우리는 농사만 이렇게 조용해요. 그 옆에 금천은 또 과수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쪽 사람 돈도 많고 우리 면은 항상 어디 가나 제일 처진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환자촌을 만들려니까 어디다 만들어야겠어요? 면을 골라야 돼. 그래서 우리 면에가 나환자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가 혁신도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바로 1km 여기가 시내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좋아 야경이 딱 보면 좋아요. 누구한테 당하냐? 원래 우리 회장님한테도 잘 아시지만 사적으로 써 있는 글들에 보면은 이발 선생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정철 선생이 딱 와서 훈수를 하니까 이발 선생이 이 개 같은 놈, 너 어디가 이거 훈수리냐 수염을 갖다 잡아 당겨버렸다고 그래요. 이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내용이 나와.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수염을 훑어본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몇 번 훑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엔 엄청난. 이제 이걸 훑어버리니까 정철이 갔다 이 말이에요. 이발 선생의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야, 그 정철이가 성질내고 가디야, 웃고 가디야, 웃고 갔다고.
야, 그러면 큰일 났다. 그 사람이 이렇게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을 때 성질을 팍 내고 간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성질 팍 낸 사람 절대 안 무섭습니다. 성질 안 내고 딱 웃고 간 사람은 엄청난 큰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구를 다 기억해 놔요. 정철이가 영역이는 영역 뭐예요? 하여튼 나한테 욕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놈은 어떻게라도 죽여갔다 그래. 정계청 선생이 저 사람은 소인이야 그 말해가지고 그리 전부 죽었습니다. 예, 정계청 선생. 그럼 이제 이발 선생도 죽여야 되는데 당시 서인의 거두는 정철 선생이고 동인의 거두는 이발 선생입니다. 이발 우리 게 동인의 거두니까 보통 인물입니까? 우리가 생각. 그럼 다더구리하고 바람이 여기 좀. 동인의 거두니까. 그분이 장원 급제해서 들어간 인물이고 이발을 어떻게든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발이 바로 누구요? 정열이 놀러 한번 갔다. 이 이야기로 해서 기어이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인 것만은 괜찮은데 죽여서 이거 죽였다고 이거 남자 이거 성질 나게 죽었다. 누구를 죽이냐면 82세 되는 노모를 죽여요. 예? 이게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8살 먹은 아들을 죽여. 이 처참한 것도 이거 보통 처참한 거예요. 얘 이제 광산이 씨들이 가장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의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근데 왜 지금 이발 선생은 잘 모르고 정철 선생은 잘 아냐. 정철 선생은 워낙 뭐가 많아요. 후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관동별국, 삼인국, 송인국 지은 이야기만 막 하니까 이건 싹 없어지고 이발 선생 후손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으니까 이 못해. 그럼 일을 누가 하냐? 지금 요리신들이 지금 일을 지금 잘 돌봐. 그래서 내가 이제 다니면서 늘 나주에 살면서도 우리 편에는 명사가 하나도 안 나와서 항상 고민을 했는데 재작년부터 세미나를 하면서 이발 선생이 바로 우리 삼포 등술이다. 이 자랑을 해서 작년에 정확하게 나주에다가 기어이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발 선생 그 기념비를 또 세워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필문 이선재, 이게 이선재 선생의 육세손이요. 이발 선생이. 이 이선재 선생이 광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썼는데 그분을 업적을 빛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